귀로 듣는 영화 이야기. 네, 변함없이 조이킴 씨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실 때마다, 제 인사하실 때마다 깜짝깜짝. 그래요. 예, 생기가 다시 모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방금도 사석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코너가 1년이 다 돼가지요? 네, 벌써 그렇게 됐나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세월 빠르네. 지난 1년간 참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참 많이 또 피드백을 주시고, 그리고 좋은 영화, 소개해서 고맙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소개한 영화 제목이 뭐냐고, 이런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그만큼 또 영화를 보고 싶고, 이런 문화생활을 누리고 싶은데 정보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바쁘게 사시다 보니까 좀 잊고 살았던 나만의 어떤 소중한 것들 다시 찾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반응이 좋다니까 좋고요. 예.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더 즐거움이 이제 배가가 되니까 네. 기쁜데요. 그러고 보니까 벌써 1년 됐고요. 12월 요맘때쯤 되면 항상 그 세월이 유수와 같다, 쏜살 같은 세월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진부한 표현인데 너무나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한 대여섯 살 때쯤 저희 외할머니께서 나도 너만한 때가 있었다, 나도 너 같은 때가 있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가 왜 저러시나 그랬는데 제가 요즘 10대 그 아이들을 보면 아유 얘들아 나도 너 같은 때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걸 보니까 나이를 먹긴 먹었나 보네요. 진부한 표현이라는 표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부해질 만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만고의 진리일 수도 있겠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그 이쁜 정혜 아나운서는 젊으시니까 아직. 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외모상으로 아주 20대 꽃띠니까. 아이고. 그런 생각 안 들지 모르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부모님 또 그중에는 또 부모님을 떠나보낸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연로하신 부모님 그다음에 장성한 자식들 사이에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볼 때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이 애잔하고 짠하고 괜히 눈물 나고 안타깝고 그다음에 더 애정이 갑니다. 그게 이제 나도 나이를 먹으면 저분들처럼 그 길을 나도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냥 지나치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몇 달 전에 그 프랑스 영화 아무르 소개해 주셨죠. 그날도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제목이 어떻게 되냐고 스펠링 좀 알려달라고.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는 거기 나오는 부부는 평생을 해로한 아주 행복하게 산 부부잖아요. 인텔리 부부, 음악가고. 그런데 아내가 스트로크에 걸리니까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삶의 질이 완전히 망가지니까 그럼에도 그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지극정성으로 돌보다가 본인도 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고 그걸 보면서 슬프고 그다음에 막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오랫동안 여운이 남았던 영화였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이제 그렇게 무겁지는 않고 이 70대 후반의 5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젊은이가 나이 먹으니까 노인이 되는 것처럼 젊었을 때 다 한바탕 하던 분들이 70대 후반으로 가면서 이제 매일매일 겪는 삶의 애환을 그린 영화인데 재미있고 웃기고 눈물도 나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지금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연장자 여러분께서 참 많으시거든요. 그래요? 이런 영화를 통해서 또 미국 사람 어느 나라인가요? 이게 또 프랑스 영화입니다. 프랑스 영화. 프랑스 사람과 한국 사람의 정서가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은 또 과거의 어떤 시간을 반추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또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영화 귀로 들으시고 직접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어떤 영화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그 영어 제목은 All Together. 그러니까 모두 함께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프랑스 영화 제목이 우리가 함께 산다면이었습니다. 2011년도 작품인데요. 영화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프랑스 70대 중반의 아니와 장 부부는 넓은 정원을 가진 커다란 집에서 삽니다. 남편 장은 평생 열렬한 사회운동가로 살았습니다.
요즘도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가하지만 진압 때조차 늙은 노인에게는 무관심합니다. 아니는 손주들이 보고 싶은데 자식들이 자주 집에 들르지 않아 속상합니다. 그들의 친구 알베르와 잔느 부부는 유복하고 평탄한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 잔느는 자신이 암 때문에 얼마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숨깁니다.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알베르에게 서서히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알베르는 중요한 사건들을 잊지 않기 위해 노트에 기록해 나갑니다. 잔느는 자꾸만 깜빡깜빡하는 남편이 안쓰럽고 자신이 죽은 뒤를 생각하면 걱정이 됩니다. 호라비 클로드는 아니와 장 부부, 알베르와 잔느 부부와 40년 지기 친구입니다. 바람둥이인 그는 돈을 주고 여자를 사고 그들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등 자유분방한 노년을 즐깁니다. 80을 바라보는 5 친구들이 클로드의 생일을 축하하러 모입니다. 그들 중 가장 쌩쌩한 장이 우리 전부 한 집에서 살면서 서로 돌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장의 부인 아니는 말도 안 된다고 반대하고 클로드는 속으로 기대를 하고 잔느는 자신의 사후에 홀로 남겨질 남편을 생각해서 반색을 합니다. 알베르가 개를 산책시키다가 방향을 못 잡고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갑니다. 자꾸만 기억을 잃어가는 알베르에게 덩치 큰 개를 산책시키는 일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알베르와 잔느는 개를 산책시킬 사람을 고용합니다. 인종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 더크가 지원합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더크는 전직 대학 교수였던 잔느와 금방 친해집니다. 더크의 학위 논문 주제가 노년의 공동 거주에 관한 것임을 듣고 잔느는 자기와 친구들의 삶을 관찰하고 연구하라고 격려합니다. 대학원생 더크는 곧 5 노인들의 믿음직한 동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클로드가 심장 발작을 일으킵니다. 클로드의 아들은 혼자인 아버지를 의료진이 상주하는 널싱홈에 강제로 입원시킵니다. 병문안을 간 친구들은 아프거나 정신 나간 노인들만 가득한 널싱홈을 보고 마음이 심란합니다. 결국 직원들 몰래 클로드를 탈출시켜서 장과 아니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알베르와 잔느 부부도 장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한 지붕 아래 5 친구들, 5 노인들이 모였습니다.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해 식사도 준비하고 와인을 마시며 옛 얘기도 나누고 카드 게임도 합니다. 더크도 장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24시간 노인들을 관찰하고 논문 준비를 합니다. 한편 알베르의 치매기가 점차 심해집니다. 욕조물을 받다가 온 집안을 물바다로 만들거나 이유 없이 마구 화를 내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갈등과 불편함, 오랜 비밀과 분노 등이 드러납니다. 친구들은 대놓고 충돌하기도 하지만 변함없는 우정과 의리로 서로를 돌봅니다. 아니는 손주들을 위해 정원을 엎어 수영장을 만드는 대공사를 합니다. 잔느의 병이 깊어갑니다. 드디어 수영장이 완성되고 진통제로 겨우 의식을 붙잡고 있는 잔느의 침대 곁에 마지막으로 친구들이 모입니다. 잔느의 장례식 날, 그녀의 유언대로 화사한 핑크색 관과 샴페인이 준비됩니다. 친구들은 유쾌하고 긍정적이었던 잔느의 삶에 축배를 듭니다. 장례식 후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알베르가 아내 잔느를 찾아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친구들도 알베르와 보조를 맡으며 잔느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영화를 보고 사람 사는 것은 어디나 똑같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먹고 늙어가는 것에 프랑스, 한국, 미국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찬란했던 젊음, 격렬한 사랑, 건강과 지성도
나이와 함께 퇴색되고 쓰러져 갑니다. 70대 배우들이 연기하는 5 주인공들은 마치 그들의 실제 삶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나이 들어 몸이 아픈 것도 두렵지만 조금씩 정신을 잠식하는 치매의 잔인함은 차마 지켜보기가 괴롭습니다. 널싱홈은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슬프고 우울한 곳입니다. 중풍이나 치매를 앓는 노인들을 매일 보면서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심장 발작에 위험이 있거나 깜빡깜빡하는 배우자를 어떻게 집에서만 돌볼 수 있을까요? 비아그라를 먹고 여자와 즐기다가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클로드. 괜히 짜증 부리는 남편에게 내키지 않지만 잠자리를 해주고 달래는 아니를 통해 노년의 성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다룹니다. 늙는 것과 죽음에 대해 미화하지 않고 또 널싱홈 가는 대신에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대안도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한국 요양원에 계시는 80 넘은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네. 우리도 늙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만나게 되는 그런 삶의 그렇죠. 예, 모습이죠.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아이고 저게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네. 세월이 이렇게 빠르니까 이거 하면 1년, 하면 1년이니까 이렇게 몇 번 이제 쭉 지나면 저기를 가겠구나. 정혜 아나운서는 아직 그게 실감이 안 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저 사람이 한 20대인가 하시 계시면 그렇지 않으니까 저도 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네네. 그냥 인간이라는 게 다 저렇게 가는데 사는 동안 미워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네, 열심히 사랑하고 살아도 짧은 인생이라는 맞습니다.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예, 누구 미워하고 싫어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할 그런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네. 자, 영화 제목이 영어 제목으로는 All Together. All Together. 네. 그리고 지금 도서관에 가면은 가면 있을 거예요. 예. 프랑스 영화관에 있고요. 네. 여기에 그 우리 유명한 미국 영화 배우 제인 폰다 아세요? 네네. 네, 그 폰다 집안의 딸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또 창시자죠. 에어로빅으로 완전히 예. 유명해진 그분이 여기서 잔느 역할을 해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불어를 잘하는지. 불어를 그렇게 잘해요. 늙은 할머니가 네. 몸매가 끝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운동 열심히 해서 늙어도 죽는 순간까지 좀 저렇게 좀 멋있게 좀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에어로빅을 네. 세계화시켰던 바로 제인 폰다가 또 프랑스 할머니로 네. 나오는 그렇죠. 그런 영화군요. 예, 연세가 드셔도 예쁜 몸매는 예쁜 몸매다. 아니 그냥 뭐 늙으면 뭐 이쁘거나 뭐 몸매나 별 상관은 없는데 영화를 보니까 아유 참 잘 읽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프랑스 영화 우리의 노년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뒤돌아보기엔 아직 2013년에만 방송이 3번 정도 남으셨어요. 그러네요. 예. 3번의 영화를 더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연말 인사는 좀 나중으로 나중에 하죠. 미루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좋은 영화 한 편. 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어머, 스티브 엄마, 뭐가 그렇게 좋아? 좋고 말고야. 우리 식구들 모두 혜태 만남미 먹고 훨씬 건강해졌거든요. 만남미? 쌀, 현미 찹쌀이 하나로 칼로리는 낮고 맛과 영양은 높은 기능성 쌀 혜태 만남미 출시. 이것저것 따로 보관하고 섞을 필요 없어 편리하다니까요. 어른에서 아이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혜태 만남미 주요 한인마켓에서 만나보세요. MB파이낸셜은행은 1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고객님들을 모셔오고 있으며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 그 안정성이 한 번 더 입증되었습니다. 100억 달러에 가까운 자산과 90여 개의 지점을 가지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MB파이낸셜은행. 지금 가까운 한국부 지점에 방문하시면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한국 직원들이 고객님을 모시기 위해 기다립니다. 성장하는 은행, 안정된 은행, MB파이낸셜은행. 늘 최선을 다해 고객분들을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국부 대표전화 847-745-3500 Member of FDIC Equal Housing Lender.
오일, 워셔액, 냉각수, 에어컨, 브레이크, 타이어, 기타 등등. 자동차 참 점검할 것도 많고 또 중요하기도 하지요. 로얄에 오시면 바디와 정비 등 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클레임도 알아서 척척. 로얄 오토모티브에 오시면 안심이라니까요. 로얄에서는 렌트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차량 로얄에서 캐시로 구입합니다. 773-467-1150 467-1150 자동차 관리의 프로페셔널 로얄 오토모티브. 샴버그 한인타운의 중심 우리마켓. 한 장소 한 주인이 23년을 한결같이. 우리마켓은 정갈하고 맛깔스러운 반찬, 국, 각종 캐더링, 최고급 육류와 신선한 야채 등 최상위 상품을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확장과 새 단장으로 다시 태어나는 샴버그 우리마켓. 여러분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847-885-8610. 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간에서의 삶.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꿈에 그리던 녹색 주거 프레리파크 콘도미니엄. 환상적인 조경과 눈부신 물결의 분수와 폭포, 태양열 히팅으로 고효율, 저비용의 관리비, 최고급 마감재로 처리된 명품 콘도 프레리파크. 미러키와 레이쿡 로드가 만나는 윌링의 프레리파크 콘도미니엄. 847-420-3666 420-3666 콜드웰 뱅커 조순영을 찾아주십시오. 프레리파크 콘도 너무 좋아요. 모델하우스에 꼭 한번 방문하세요. 네, 모닝쇼 듣고 계십니다. 10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초대석에는 총영사관 이상헌 영사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카고 총영사관 민원 담당 영사 이상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어떠셨습니까? 지금 부임하신 지 9개월째지 않습니까? 예, 네. 9개월을 보내신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시카고 온 지 한 9개월 됐습니다. 네. 시카고가 겨울이 유난히 춥고 눈도 많다고 그러는데 네. 아직 겨울을 못 지내봐서 예. 시카고를 제가 얘기하긴 좀 그런데요. 네. 시카고가 참 대도심에도 불구하고 공기도 깨끗하고 살기 상당히 편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민원 업무를 하시다 보면 우리 동포 사회와 만나실 기회가 참 많으셨을 텐데 우리 네. 동포 여러분들은 어떠시던가요? 제가 뭐 다른 지역에 근무를 해본 건 아니어서요. 네네. 근데 민원 업무를 하면서 여기 살고 계신 동포 여러분들 자주 뵀는데 그리고 다른 데 근무해 봤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카고 동포 사회는 상당히 차분하고 열심히 살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저도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 뭐 제가 기대했던 그리고 짐작했던 대답을 해주셨는데 뭐 타 지역과 이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 시카고는 정말 차분하시고 많은 분들이 점잖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네. 뭐 뉴욕이나 뭐 LA, 캘리포니아 쪽은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까다롭거나 이런 일들이 많은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부임 9개월, 지금 민원 업무를 계속 담당하고 계신데, 제주에서 오셨기 때문에 한국의 겨울의 혹독함을 또 한국에서도 잘 못 느끼고 오셨을 텐데, 올겨울 이제 마음 단단히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버틸만한데. 아직 본격적인 추위가 오지도 않았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민원 업무, 주로 이제 영사 업무를 하고 계신데, 순회 영사가 오는 9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그 소식을 자세히 듣기 전에 우리 커뮤니티 내에서는 어떤 민원 업무들이 가장 많은지 그 사례들 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어떤 업무들이 가장 많으십니까? 네, 민원 업무는 한국 동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 업무가 있겠고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 업무인데 네. 한국 동포분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가장 많은 건 당연히 여권입니다. 여권. 그다음에 여기서 한국 내에서 뭐 부동산이나 금융거래에 필요한 위임장 같은 게 가장 많고요.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내용상 까다로운 건 당연히 병역과 국적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역과 국적. 여권 업무를 보러 가실 때 뭐 여권 예를 들어서 기간을 연장하신다든지 이런 업무를 보러 가실 때 기본적으로 어떤 거를 준비를 해 가셔야 하는지 혹시 뭐 서류를 빠뜨리고 오셔가지고 업무를 그냥 못 보고 가시는 그런 경우도 계신지. 네, 여권이나 위임장이나 일반적인 민원의 경우는 한국
여건 하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체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영주권이나 아니면 합당한 비자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병역이나 국적은 제출 서류나 준비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많습니까? 예. 별도로 사전에 연락을 주시고 오는 게 좋습니다. 예. 병역을 한번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병역에 관련해서는 올 초에 굉장한 문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뭐 한국의 병역법이 바뀐다더라. 해외 체류를 했을 때 뭐 몇 살 뭐 이렇게 되는 뭐 나이가 바뀌었다더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요. 병역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 국적을 인정하기 때문에 네. 한국은 부모의 국적을 따르기 때문에 생기는 태어날 때부터 생기는 이중 국적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예. 병역과 관련해서 여기 나이로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일까지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그냥 남아있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 의무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데요. 네. 요 시기를 놓치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시기를 놓쳤는데 그분들이 한국 가서 어떤 취업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생길 때 가장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여기 계속 사실 거면 문제가 여기 없는데. 계속 살 때는 그냥 여기서 거주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병역 연기 신청하면 군대는 병역 의무는 계속 연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18세가 되는 3월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군요. 내가 그냥 미국인으로 그냥 한국 국적을 포기를 하겠다. 아니면 그냥 시기를 지나면 계속 유지가 한국인으로서 혹은 미국인으로서 이중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18세가 되는 해 3월 그러니까 사실상 17세에 하셔야 됩니다. 18세가 되는 해 3월이니까요. 예. 이게 좀 혼란스러운 부분인데. 네네. 3월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사실 17세 때가 됩니다. 17세에 신고를 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고.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18세 3월까지 언제든지 국적 이탈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가끔 생겨나는 것 같은데 한 20세 정도에 한국에 어떤 취업 목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여행 목적으로 갔더니 병역 의무를 아직 못 하고 있다는 게 공항이나 어떤 세관을 지나면서 밝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한국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거를 알기 힘들어요. 근데 부모님하고 같이 한국에서 어떤 재산 거래나 아니면 어떤 취업이나 부모님이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아니면 할아버님이나 친척분이 알 수 있는 그런 연계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한국에서 출생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은 지금 계속해서 미국인으로서만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군요. 네, 그런 대한민국 국적법을 잘 인식을 못한 다음에 그렇게 부주의해서 생기는 문제가 하나는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한국에 자기 앞에 어떤 취업이나 이런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한 상태에서 지내다가 갑자기 좋은 취업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좀 이런 미리 좀 상식을 부모님이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그런 혼란을 좀 피할 수도 있겠군요. 네, 기본적으로 또 부모님이 잘 챙기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나중에 부모님은 돌아가서 한국에서 정착을 하실 목적이시라면은 이런 거는 또 영사관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병역은요, 가능하면 영사관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인 경우에 한국의 취업을 요즘 원어민 교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취업 목적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맞습니다. 한국에서 체류하기 위한 그런 비자를 받는 업무도 우리 영사관에서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하고 비자 면제 협정이 돼 있어서 90일까지는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적이 취업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긴 기간을 한국에 체류하고 싶으면
그에 합당한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업무들이 사실 이번 순회 영사 과정에도 분명히 이제 돌보셔야 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네네, 모든 업무를 처리합니다. 예외적으로 뭐 가족관계 증명이나 이런 거는 현장 발급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네. 뭐 컴퓨터나 이런 시스템을 순회영사 그 장소에 갖춰놓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가족관계 증명 같은 경우는 직접 오시는 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 알겠습니다. 지금 시카고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다운타운 중간에 있기 때문에 뭐 주차 문제라든지 시카고를 가기가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순회 영사를 다니시는데 그나마 시카고 내에서 서벌브 지역으로 오는 거는 가까운 편입니다만 지금 미중서부 뭐 13개 주를 다 커버를 하시려면은 순회 영사 아주 어디까지 가봤다 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순회영사가 북쪽으로는 뭐 저 미네폴리스 미네소타까지 네, 예. 서부는 뭐 캔사스까지 가고요. 네. 동쪽은 뭐 디트로이트나 아니면 클리블랜드, 남쪽은 뭐 켄터키 루이빌까지 가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자주 이렇게 순회 영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년에 16번 올해 했거든요. 아. 네, 16번 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 여름 휴가철이나 뭐 연말 연시를 뺀다면 한 달에 한 거의 2회 가까이 됩니다. 한 달에 2회 네. 가까이를? 네, 타주가 그렇고요. 시카고 교회 지역은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순회 영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울복지관에서 한동안 순회 영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한울복지관에서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에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는데요. 네네. 앞으로는 두 번째 월요일은 아시플라자에서 하고요. 네 번째 월요일은 한울복지관에서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번째, 네 번째 그 계속 해오시던 북부 지역 순회 영사의 장소를 이번에 좀 바꾸게 되신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장소 바꾸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일단은 그 한인마트가 사실상 우리 동포사회 생활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고 저희가 봤고요. 네. 일단 찾기 쉽고 접근하기 편한 게 좋다. 예. 그렇게 봤습니다. 민원인들이 그렇게 또 어떤 분들이 요청하는 분도 계셨고, 예. 또 상대적으로 이 북부 지역의 글렌뷰나 노스브룩, 나일드 같은데 금인이 많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 동포사회가 그 분포가 크지요, 그쪽 지역이. 그래서 그 지역을 좀 분담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긴 뭐 어차피 장 보러 가는 거 이번에 영사 업무까지 보겠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편리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 아시플라자의 장소가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장소는 그 마트 여건상 그렇게 아주 넓은 장소나 괜찮은 장소가 되진 않습니다. 그 아시플라자 2층에 조그맣게 그 테이블도 있고 그 순회 영사 처리가 가능하게끔 장소가 돼 있는데요. 네네. 그리고 아시플라자 같은 경우는 대기하실 때 뭐 쇼핑이나 이렇게 다른 걸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여건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1층에는 그 매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샵도 있고 매장이 있는데 거기 가셔가지고 이렇게 찾으시면 안 보이시고 일단 건물의 2층에 영사 업무 장소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미리 신청해 놓고 뭐 얼마 걸립니다. 그러시면은 장 보고 다시 오셔서 이렇게 업무 처리된 것을 받으실 수도 있고. 저희가 그 순회 영사 장소까지는요 안내 표지판을 다 설치할 거고요. 예. 또 오시면 저희가 뭐 번호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그 예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잘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번이 아시플라자에서 하는 그 순회 영사로서는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첫 번째 12월 9일 하게 되는데요. 12월 9일 월요일.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네, 2시 반부터 4시 반입니다. 오후입니다. 2시 30분부터 4시 30분. 네. 2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도 좀 잘 맞춰서 오셔야겠습니다. 오전부터 오셔서 찾으시면 너무 그렇고요. 사실은 저희가 뭐 조금 일찍 오신 분들이나 그리고 늦게 오셔도 민원인이 오면은 원칙적으로 다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빠르게 오시거나 조금 늦게 오셔도 업무를 보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장소는 2층이라는 것. 2시 30분부터 또 4시 30분 시간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은 1월부터 1월 둘째 주 월요일에는
당연히 아시플라자에서 영사 네. 업무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저희도 그 민원인이 시간을 기억하기 좋게요. 매월 2번째 월요일. 네. 여기는 아시플라자고요. 네 번째 월요일은 하늘복지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고정으로 네. 보통 몇 분 정도의 그 직원들이 파견이 됩니까? 네, 저희 영사관에서 민원 업무를 하는 행정원이 4명이거든요. 네네. 네, 순회영사 때 이 2명이 2명 하고요. 그리고 저 민원 담당 영사인 제가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3분이 지금 업무를 보실 예정이고 네. 보통 한 번 그 순회 영사를 오시면은 그 처리하시는 업무의 양이 그러니까 수적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는 한 4-50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균 4-50건? 네, 근데 이 계절이나 시기별로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네. 특히 어느 계절에 많은 업무가 있으십니까? 여름방학 이전 같은 경우가 가장 아무래도 많고요. 예. 그때 여기서 한국 방문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많고, 그다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한국에는 3월, 9월이 학기 시작이지 않습니까? 예. 또 그 이전에 외국인 강사 같은 경우는 비자 업무가 좀 있는 편이고. 예. 그러니까 뭐 방학 전에 많다. 방학 전에 많고요. 연말 연시에. 연말 연시. 그리고 지금이 바쁜 시기시군요. 네, 지금은 좀 바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바쁘신 업무들. 그러니까 영사관이 바쁘다는 거는 우리 동포 사회가 또 바쁘다는 그런 얘기기도 한데 네. 또 굳이 다운타운 가지 않으시고 집 가까운 댁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업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에게도 좀 이렇게 홍보가 잘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요 지금 순회 영사에 관련해서. 그 외국인들께는요. 네. 우리가 직접 그 홍보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영사관 홈페이지 정도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다른 언론이나 매체는 지금 홍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저희 방송 들으시고 이제 앞으로 2번째 월요일에는 아시플라자에서 순회 영사가 있구나 하는 것이 또 공지가 되는 거군요. 순회 영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인 경우는요. 네. 여기 우리 동포분들이 소개를 해주셔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영사관을 찾아오는 게 대부분이고요. 예. 네. 저는 사실 제가 여권 거의 만료가 돼가지고 저 리뉴를 할 때 순회 영사를 통해서 제가 수혜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때 다운타운을 가야 되나 하고 고민을 했다가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업무를 볼 수가 있었거든요. 좀 많이 좀 소문도 내주시고 그 방송 통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부 지역의 순회 영사 소식을 오늘 각별히 전해 주시고 계신데, 자, 이번 순회 영사에서 이런 사례까지 해 주실 수 있다. 좀 전에 뭐 여권이나 위임장, 병역, 요런 거 좀 짚어 주셨습니다만, 생각지도 않았던 업무가 가능하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혹시? 뭐, 여권하고 뭐 위임장이나 각종 영사 확인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이 가능하고요. 병역 국적 업무도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 그러니까 예전에 호적입니다. 예, 가족관계나 등록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재외국민 등록에 관한 사항, 또 공인인증서라고요. 한국에 금융 거래를 하려면 필요한 게 있거든요. 공인인증서, 그 업무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업무도 받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뭐 한국에 그 호적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지금 영사관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출생 신고 같은 경우는 영사관에서 하시면 되고요. 예. 또 한국에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계 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는 그쪽을 통해서 하는 거 오히려 정확하고 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 직계 가족이 있으면 가능하다. 약간 구체적인 문제인데요. 여기서 하시면 그 주민등록번호의 끝자리가 다 안 나옵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한국에서 하면 자기 뭐 할아버지나 이렇게 거주지가 분명한 경우는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다 부여되게 될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출생신고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하시는 게 더 좋지만 그래도 방법이 없는 분은 이곳에서 영사관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전부 합니다. 네. 사실 뭐 이혼 같은 상담까지도 하거든요. 이혼도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요즘 한국의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각별히 또 여러 가지 문의사항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계신데
한국 가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되게 그 은행 거래나 아니면 재산, 부동산 매매, 뭐 임대에 관한 그런 유임장을 주로 하시게 되는데요. 네. 그리고 뭐 그거에 따라서 인감증명이 필요할 때는 인감증명에 관한 유임장을 지금 여기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이게 부동산 거래에 관계가 있어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이게 그냥 사실상 이거는 사법적인 문제거든요. 네. 네, 법원에서 나중에 그 법적 증거로 쓰이는 자료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데 예. 이 부분을 그냥 방문 안 하시고 막 그냥 해달라 하시는 분이 전화로 전화하셔가지고 우편으로 처리해달라는 분이 계신데 네.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면 거의 공무원 징계랑 직결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네. 혹시 전화로 우기시면 될 것 같은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이 직접 오셔서 예, 확인을 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례가 많아요. 법원에서 나중에 증거자료 요청하는 사례가 많고요. 네. 오히려 가까운 분들이 뭐 형제분들이나 가까운 친인척 분들이 오히려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네. 이 동포 사회가 점점 커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민을 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은 사례나 케이스들도 그동안 전례 없던 일들도 참 많고 좀 복잡해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을 좀 실감을 하십니까? 물론 그 서비스가 일단 많이 많아졌죠. 뭐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국내 은행을 인터넷으로 이렇게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게 생겼고요. 네. 그다음에 그 종전에 그 가족관계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국에서 법원 업무입니다. 이게 동사무소에 위임돼서 처리하던 건데 이것도 네. 사실상 하지 않던 업무를 몇 년 전부터 저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예. 다양한 수요를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관계기관하고 이렇게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점점 넓힐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 살면서 여기에서 자녀를 낳았는데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제가 잠깐 여쭤봤는데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양육 보조라든지 네. 이런 것을 해외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도 문의가 좀 많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이 문의가 많았는데요. 양육수당인 경우는 해외에 있기 때문에 아까 출생신고가 돼 있어야 되고 네. 국내에 거소지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 번호가 완벽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거를 해외에서 신청하고 그거를 처리를 진행할 수 있으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네. 네, 양육수당 신청이 여기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업무를 위해서 한 가지 어떤 혜택이나 뭐 일 처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 이번 영사 업무가 다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영사 업무의 대부분은요. 여기서 솔직히 본인 확인하는 거거든요. 네. 한국에서 정부가 아니면 관련 기관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 있으면서 그것까지 영사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증명해주고 확인하는 이런 절차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게 중심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관련 업무와 업무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우리 이상원 영사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다 이해를 하셨을 테고 또 관심이 없으시거나 해당 사항이 없으신 분들은 저게 무슨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어떤 의미로든지 지금 다운타운까지 가지 않으시고 이런 업무들을 다 아시플라자 그리고 하늘복지관에서 순회 영사를 통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또 영사 업무를 보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말씀하십시오. 네. 제가 영사관이 다운타운에 있어서 동포 여러분들이 불편하다는 걸 영사관에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영사관 특성상 시카고를 벗어날 수는 없고요. 시카고 총영사이고 그다음에 특히 가장 급한 그런 일들은 한국에서 여행객들이 뭐 여권을 분실하거나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그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 위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저희도 알고 일부나마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순회 영사를 하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왜 많은 분들이 왜 서벌브에 없고 저기 다운타운에 있느냐 이런 또 불만도 토로를 하시는군요. 사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특히 주차 문제 때문에 많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사건 사고나 급한 업무들은
많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한국에서 여행 오신 네 분이 그 여권을 도난하시는 경우가 도난 당하셨군요. 근데 뭐 모든 걸 도난 당해서요. 예. 그분들 앞에 여권을 발급을 해야 한국에 가시는데 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한국과 계속 연락하고 또 그분들도 어디 머무를 때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걸 처리하는 예. 경우를 봤을 때 네네. 그분들이 알고 접근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위치가 필요하다. 예. 다운타운 중심부에 총영사관이 있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 업무 보시기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일부러 순회 영사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 점도 인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월요일 그러면은 아시플라자에서 저도 뵐 수 있겠군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네, 말씀하십시오. 2시 반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1시 반에요. 우리 총영사님하고 한일 회장님 그리고 아시 점장님이 네. 예, 그 업무 협약식을 하게 됩니다. 서로. 그렇군요. 네. 1시 30분까지 오시면은 또 협약식까지 보실 수가 있군요. 그 1층 로비에서 간단한 행사가 있을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부분은 네네. 참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월요일부터 아시플라자에서 순회 영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1시 30분부터는 또 업무 협약식까지 갖게 되고 2시 30분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포사회에 또 많이 널리 알려주시고 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필요한 업무를 또 편리하게 이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초대석에는 총영사관 이상원 영사 모시고 순회 영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 그리고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는 간단한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자, 내년에 더 바쁘신 일들 많으실 텐데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힘들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감당하기 힘든 원금과 이자, 점점 힘들어만 가는 돈 문제. 은행차업 방지, 융자 조정, 파산 신청, 포어클로저와 숏세일 등 모든 재정 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해로 25년 이상 경험의 재정 문제 전문 로빈스 변호사가 이제 여러분의 힘이 되겠습니다. 수많은